말이 인격을 빚고 소리가 영혼을 완성한다. 여러분, 이 말 어떠세요? 참 흥미로운 명제 아닌가요? 네,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말이죠. 오늘은 바로 이 주제, 그러니까 말과 목소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 우리의 페르소나를 만들어가는지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아, 네. 마침 여러분께서 공유해 주신 자료가 손동원 박사님의 그 유명한 논문, 언어의 통로, 인격의 형성, 페르소나의 음향학이더라고요. 맞아요. 손동원 박사님, 미국 링컨 리더십 연구소 총재이자 미래학자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러 학문 분야를 막 융합해서 리더십이나 인류 문명 같은 거 연구하시는 분이죠. 이 논문도 그 링컨 센터 인류 미래 국제 세미나에서 발표돼서 꽤 주목을 받았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손 박사님의 통찰을 가지고 우리가 매일 쓰는 이 말과 목소리가요, 어떻게 여러분의 페르소나, 그 사회적인 자아를 빚어내고 또 완성해가는지 그 핵심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근데 시작부터 재밌는 게 있잖아요. 아, 어떤 거요? 그 페르소나라는 단어 자체가 원래 라틴어 어원이 소리를 통과시키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고대 연극에서 배우들이 쓰던 가면을 뜻했죠. 아, 맞아요. 가면. 그게 손 박사님 주장의 핵심이랑 딱 연결되는 것 같아요. 언어와 목소리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뭐랄까 우리 내면이 밖으로 드러나는 통로 혹은 가면이라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 통찰이 아주 중요해요. 언어가 그냥 정보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손 박사님이 첫 번째 핵심 원칙으로 언어적 정체성의 발현, 이걸 꼽으셨어요. 언어적 정체성이요? 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손 박사님은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쓰는 실제 언어가 우리 존재를 규정하는 틀이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우리가 쓰는 그 말 자체가 우리를 정의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무심코 던지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세상에 알리는 신호 같은 거네요? 그런 셈이죠. 그럼 목소리는요? 목소리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두 번째 원칙이 소리의 심리적 메아리던데 이게 관련 있겠죠? 네, 바로 그 부분입니다. 목소리가 영혼의 창이다. 이런 비유도 있잖아요. 네, 되게 와닿는 비유 같아요. 그렇죠. 폴 에크만 같은 심리학자들이 표정으로 감정 읽는 연구 많이 했잖아요. 그것처럼 목소리의 높낮이, 속도, 음색 같은 것들이요. 우리의 그 미묘한 감정 상태나 진정성 같은 걸 그대로 드러낸다는 거예요. 아, 그냥 말의 내용만이 아니라 소리 자체가요? 네. 더 나아가서 손 박사님은 이 소리의 질감이라고 할까요? 이게 관계의 질까지 결정한다고 봤어요. 관계의 질이요? 네. 똑같은 말을 해도 좀 따뜻하고 부드러운 톤은 신뢰를 주잖아요. 그렇죠. 그냥 차갑고 날카로운 톤은 딱 거부감이 들게 만들죠. 이게 단순히 감정 표현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영향력하고 바로 연결되는 문제라는 겁니다. 와, 정말 그렇겠네요. 생각해보면 같은 피드백도 좀 딱딱한 목소리로 들으면 막 비난처럼 들리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근데 부드러운 목소리로 얘기하면 아, 이게 진심 어린 조언이구나 하고 받아들이게 되고요. 바로 그 차이가 소리의 심리적 메아리인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자, 이렇게 언어와 목소리가 우리 자신을 드러낸다면 이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또 어떻게 작용할까요? 세 번째 원칙, 사회적 상호작용과 인격의 재구성. 이게 중요해질 것 같은데요. 아, 네. 이 부분이 저는 특히 흥미롭더라고요. 손 박사님 표현을 빌리자면 대화가 인격을 조각하는 칼 같다는 거예요. 조각하는 칼이요. 네, 그 사회심리학자 조지 허버트 미드 이론 아시죠? 상징적 상호작용론? 네네, 들어봤어요. 타인의 시선, 사회적 거울을 통해 자기를 인식한다는. 맞습니다. 근데 손 박사님은 그 과정이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니라 바로 대화라는 아주 구체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그것도 끊임없이 일어난다고 본 거죠. 아, 대화 속에서요? 네. 다른 사람과 말을 주고받으면서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 다듬고 때로는 막 재창조하면서 인격을 계속 발전시킨다는 거예요. 와, 인격이 그럼 딱 정해진 게 아니라 대화를 하면서 계속 만들어져 가는 거군요. 그렇죠. 유동적인 거죠. 근데요, 요즘은 사실 사람하고만 대화하는 게 아니잖아요. 인공지능 스피커도 있고 챗봇도 있고. 아, 맞아요.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짚어볼 지점이 바로 이 언어 기술과 인격의 확장인 것 같아요. 우리는 기계 목소리에도 감정을 느끼기도 하고 어떨 땐 인격을 부여하기도 하잖아요. 그 클리포드 나스 연구 같은 것도 있었고요. 네, 맞습니다. AI가 만들어내는 언어와 소리가 분명 이 페르소나의 개념을 인간 너머로 확장시키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동시에 이게 또 중요한 질문들을 던지죠. 예를 들면요.
AI가 쓰는 언어에 혹시 편향성은 없는지, 또 진정한 감정 없이 그냥 흉내만 내는 목소리가 우리 인간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같은 것들이요. 아, 그런 고민들이 있겠네요. 그래서 손 박사님 논문은 기술이 발전할수록 좀 역설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인간 고유의 언어 능력, 그러니까 진심과 깊은 의미를 담아서 소통하는 능력의 본질과 가치를 더 깊이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손동원 박사님의 페르소나의 음향학을 통해 살펴본 내용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우리가 쓰는 말과 목소리, 이게 단순히 의사 전달 도구가 아니라는 거. 그렇죠. 그 이상이죠. 우리의 정체성, 감정, 관계, 그리고 사회적인 자아, 즉 페르소나를 형성하고 또 끊임없이 다듬어가는 아주 핵심적인 요소라는 것. 이게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정확히 그 지점입니다. 결국에는 진정성 있는 말, 그리고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목소리가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질 거라는 거죠. 네. 특히나 인공지능 시대에는 기계가 따라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그런 건. 의미와 감정을 깊이 있게 담아내는 그런 인간 고유의 소통 능력이 더욱 빛을 발하게 될 거고요. 우리 안의 소리를 통해서 더 나은 페르소나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공감합니다. 오늘 이 깊은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남겨보고 싶어요. 이 페르소나의 음향학을 이해한 지금 혹시 다른 사람의 말과 목소리가 이전과는 좀 다르게 들리시나요? 아, 좋은 질문이네요. 혹은 여러분 자신의 말과 목소리를 통해서 앞으로 어떤 페르소나를 만들어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혹시 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